안녕하십니까. 경남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주인공이 두 분이세요. 한 분은 올해 78이신 우리 한국 형님이고요. 한 분은 43살인 우리 한국 분인데, 이 43살 한국 분이요, 3년 전에 40살 때 라오스에 한번 왔었대요. 라오스 온 이유는 결혼 생각도 있었고, 뭐 라오스가 핫하니까, 그래 라오스 와서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여성을 한 3명 정도 만나긴 했는데, 뭐 잘 안 됐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라오스는 괜찮긴 한데 자연도 아름답고, 또 사람들도 순수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동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성을 만나려면은 여기 지역에서 저기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결국은 이제 라오스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다들 알다시피 교통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교통이 잘 되어 있죠.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막 막히고 막 그랩도 많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베트남에 있을 때 이 구글 지도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구글 지도를 만져보다가 보니까 라오스어 표시로 식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식당에 이제 라오스 카오삐약이랑 이거 라오스 이제 식품들을 파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하고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주 거기를 가다가 그 종업원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둘이 이제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하고 이제 두꺼비가 이제 생겼어요. 자, 두꺼비가 생기고 이제 베트남에 계속 있었어요. 베트남에 있고 여성분이 이제 8개월, 7개월, 8개월 되었을 때 라오스로 같이 왔어요. 왜냐면 베트남에서 외국인 2명이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라오스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여자친구의 집으로 이제 왔죠.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전에 한번 라오스 와가지고 봤었고, 그때 이제 여자친구는 집에서 쉬고, 남자친구는 그 근처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친구는 집을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동네 시장에서 이제 그 튀김 있잖아요. 그 동그란 튀김, 막 그냥 프라이팬이 아니라 그 넓적한 큰 솥에다가 그 튀김을 튀겨가지고 설탕만 묻힌 거, 이런 거 파는 데서 자기 오른쪽에 이제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먼저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자기도 옆에 왼쪽에 있었죠. 자기는 이제 그 다음에 딱 가서 기다리는데 이 딱 보니 느낌이 라오스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은 이 등치도 그래도 있고 이 생김새도 약간 한국스럽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하는 걸 봤죠. 딱 거기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확실히 라오스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했더니 그분이 쳐다보고, 예, 이게 그 이제 형님께서, 예, 맞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형님께서도 그동안 한국 사람을 못 봤나 봐요. 그래서 같이 밥 안 먹었으면 식사 한잔 하실 거냐고. 그래서 같이 이제 카오삐약을 먹었대, 둘이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국분도 라오스 들어온 지가 3년 정도 됐대요. 3년 정도 됐고,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이 집 단독 주택을 하나 구했대요. 본인께서 라오스에 들어왔을 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이미 한국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 보려고 갔다가 본인도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미리 왔던 한국분은 한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철수를 해가지고 이제 혼자 그 마을에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카우병 먹고 그분께서 자네는 이제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라오스 사람이다. 베트남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가 많이 나왔으니까 곧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같이 다 들어왔다. 그래서 그 한국 형님이 사는 집하고 여자친구네 있는 집하고 한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한 28분? 예, 28분, 30분 정도 그 정도 차이 난대요. 뭐 그렇게 먼 건 아니에요. 사실 그 28분, 30분이면은. 그래서 이 형님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잘 깔끔하게 해놨어요. 마당도 참 얼마나 열심히 쓸었으면 마당에도 뭣도 심어 놓고 너무 이쁘게 잘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갔는데 방도 참 깔끔하게 잘하고 있고, 그러더니 저녁밥도 먹고 가라고,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냐고. 그래서 뭐 저야 아무거나 잘 먹죠 했더니 비빔밥 만들어줄까? 근데 이 한국 분께서 이 이제 43살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비빔밥을 정말 먹고 싶었던 거예요. 라오스 와가지고 베트남에 있을 때는 워낙 한국 식당이 많으니까 비빔밥을 쉽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라오스로 넘어오니까 비빔밥 먹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자기가 뭘 해가지고 공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귀찮고 근데 비빔밥 먹고 가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래도 비빔밥도 먹고 또 맥주도 또 한 캔씩 먹고 자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연락처를 받고 자기가 이제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놀러 온다고 그래서 이틀 있다가 다시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바깥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이 계산하는 것이 이 한국 사람이 생각했을 때, 43살 분이 생각했을 때, 돈을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께서 내셨지만은, 왠지 라오스 사람에 비해 훨씬 많이 받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콜라를 하나씩 먹으러 갔어요. 콜라는 젊은 우리 43살 분이 제가 낸다고 했더니 우리 형님께서 괜찮다고 자기가 낸다고 이렇게 한국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도 정말 오랜만에 한국 사람 보니까 마음이 좋다고. 근데 코카콜라도 이 돈을 받는 게 코카콜라가 12,000깁을 받던지 좀 비싼 13,000깁을 받는데 16,000깁을 받는 거예요. 16,000깁 받는데 거의 없어. 아무리 마지노선 진짜 가끔 눈탱이 쳐도 15,000깁인데 16,000깁을 받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 43살 한국 분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눈탱이를 치는구나. 그래서 그동안 어디 자주 가냐고 해가지고 뭐 조미료 같은 거 사는 거, 그럼 어디 간다 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불렀어요. 여자친구를 불러가지고 다음날 그 형님 집에 여자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가는데 여기서 형님께서 가는 곳 다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형님한테 직접 돈 계산하게끔.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로 눈탱이 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라오스 여자를 자꾸 이렇게 그 가게 그 전방들이 이 라오스 여자를 쳐다보는 은근히, 라오스 사람이랑 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오스 여자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확실히 확 내려간 거야. 이제 여기저기 다 돌았어요. 그래서 라오스 여자가 직접 계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형님 집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얼마 줬냐? 설탕은 얼마 주고 소금은 얼마 주고 간장은 얼마 주고 다 눈탱이를 다 맞은 거야. 라오스 여자가 계산한 걸로 보면은 한 10끼비면은 14,000끼를 받고 20,000끼비에는 25,000끼, 26,000끼를 이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보통 30%에서 40%, 많게는 50% 이런 식으로 눈탱이를 그동안 3년을 쳐왔다 그거예요. 근데 이 형님께서는 이제 라오스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돈을 줬죠. 더욱더 대박은 뭐냐면은 환전소야, 환전소. 돈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한국에 있는 딸이 GLN 되는 뭐 하나은행이나 뭐 KB나 토스나 이런 걸 깔아줬대요. 그래서 앱으로 싸가지고 박셀 관련된 환전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스캐너로 코드로 QR코드로 돈으로 이렇게 깁을 보내주면 다시 깁을 스스로 떼고 받는 걸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이제 여자친구는 뒤로 떨어져 있을 거니까 직접 거기서 바꿔보라고. 그래서 돈을 바꿨어요. 돈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랑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돈을 해봤어요. 했더니 10만 깁을 안 준 거야. 그때서 이제 안에 있는 여자가 이제 약간 무안하듯이 10만 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한테 말을 했죠. 돈을 받으면은 돈을 무조건 이 자리에서 세야 한다고. 그동안 안 셌다 그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그 먼저 살았던 한국분 있잖아. 그분이랑 같이 왔을 때 정상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설마 사기를 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거죠. 믿었다 그거죠. 근데 그 안에 지폐 그 띠르르르 해가지고 지폐 그 세는 거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걸로 또 세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데 가면은 그 기계 있으면 기계로 세가지고 그렇게 주는 데도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잖아. 기계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손으로 해서 주는 거야.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한두 장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라오스 여자가 말을 했죠. 내 남자친구의 친척이라고 잘 좀 신경 좀 써주라고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안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저 어쨌든 이렇게 그 동네라고 할까 그 지역이라고 할까 이 형님께서 자주 다니는 곳을 싹 돌아가지고 가격표로 다 적어줬어요. 콜라는 얼마니까 미리 간 돈을 주라고. 이건 얼마고 미리 돈을 주고 이거 주고 이거 3일이고 미리 돈을 주면 된다고. 혹시나 돈을 더 받을 것 같으면 사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한테 카카오톡으로 메신저로 연락을 주라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에 라오스 생활을 한국분은 하고 여자친구는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있다가 한국분께서는 베트남으로 먼저 넘어왔어요. 여자친구는 좀 더 이제 집에서 부모님 옆에서 쉬라고 산후조리 좀 하라고 한국 분께서 먼저 베트남으로 넘어간 것이 솔직히 심심하다고 너무 라오스가 또 워낙 또 촌동네고 여자친구 사는 곳이 그래서 먼저 베트남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님이랑 같이 또 맥주 한 캔 하고 그리고 지금도 카카오톡으로 간간히 연락하면서 안부 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진짜로 이 라오스에 살고 계시는 우리 형님들, 뭐 60대, 70대 형님들이 눈탱이, 밤탱이가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한 번씩 맞는데, 저도 예전에 여러 번 맞았어요. 지금도 가끔 눈탱이가 한 번씩 맞는데, 지금은 그냥 사기 전에 미리 가격부터 물어봐요. 손도 안 대요.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펩시 얼마냐고 물어봐요. 들어가지도 않아. 예전에는 펩시를 손에 딱 쥐잖아요. 펩시를 쥐는 순간에 11,000깁이 13,000깁으로 올라가는 거야. 지금은 그냥 뭐 사지도 않아. 그냥 물어봐요. 그냥. 근데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음식점도 뭘 들어가서 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먼저 가격부터 물어보고 앉아야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대부분 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들어가서 앉아서 앉아서 이제 시키고 나서 가격 얼마냐 물어보죠. 그래서 눈탱이 맞고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안 오지. 이런 식으로 가슴이 아프죠. 그렇다고 모든 라오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탱이 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다 모두 눈탱이를 맞으면 누가 라오스에 오겠어. 근데 나쁜 사람도 있고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가끔 뭐 축제하면 외국인들 눈탱이 맞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국민도 뭐 눈탱이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좀 조심은 하자. 왜냐면 소중한 돈이잖아요.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라오스로 왔으니까 돈을 아껴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댓글에 오늘도 살자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웅님 요즘은 낮에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빈곤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공감이 안 간다. 부유층이라도 털어서라도 살아야지요. 답답하네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네. 이거 또 정부 하니까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동남아에게 갑자기 막 정부의 댓글에 정부 얘기 나오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항상 조심조심 해야 하니까 방법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참 안타깝지요. 예, 동남아가 참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더욱더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은 이 라오스 동남아 중에서도 또 라오스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죠.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자, 그럼 좋은 날 되세요.